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60대 이후 왜 돈 없는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노후도 같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돈으로 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속물 같고 이기적이다고 생각되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젊을 땐 돈보다 정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웃고 떠들 수 있었고, 밥 한 끼 나눠 먹는 게 행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나이에 친구가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고, 도와달란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게 단순한 정이 아니라 내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지갑도 무겁고 그 정이 어느새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면서까지 친구에게 다 퍼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어서는 돈 없는 친구와 선을 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노후를 지키는 인간관계의 기준, 그리고 상처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까지 분명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돈 없는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친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내 삶에 상처를 줍니다. 60대 박영자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결혼하고 자식 키우며 힘든 시절 서로 의지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몇 해 전 친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 좀 급한 돈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쓰고 줄게. 그 말 한마디에 영자 씨는 100만 원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친구잖아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종종 이번 달 카드 값이 밀렸어. 딸 결혼식 때문에 좀 빠듯해서. 조심스럽지만 반복적인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또 도와줘야지 하며 10번, 20번도 밥을 사고 차비도 챙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만남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카카오톡이 오는 것도 괜히 긴장이 되더랍니다. 혹시 또 돈 얘기할까 봐요. 한 번은 동네 찻집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무심하게 한마디 했죠. 너는 남편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다며. 나야 뭐 가진 게 없으니 너한테 도움이라도 좀 받아야지. 그 말이 참 아프게 남았다고 합니다. 마치 나에게 빌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우정도 그렇습니다. 오래됐다고 다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주는 사람만 있고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둘 다 상처를 입습니다. 영자 씨는 결국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만날 때마다 지갑과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더는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다 곁에 둘 수는 없더라고요. 나도 이제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영자 씨의 말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 돕는 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당연해지고 내 삶까지 침범하게 되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짐이죠. 우리 나이에는요. 관계도 삶도 가볍고 따뜻해야 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덜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돈 없는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반복되는 하소연으로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박미자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고등학교 친구인 선혜 씨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주고받는 안부에 위로도 되고 웃음도 났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대화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허무해. 남편도 없으니 허전하고 자식은 전화 한 통 없어. 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너라도 좀 들어줘야지. 그 말에 미자 씨는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조언도 해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 괜찮아질 거야 위로도 건넸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선혜 씨는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불평, 불만, 하소연.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본인도 우울한 날이 있는데 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잖아. 넌 연금이라도 나오니까 좋지?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미자 씨가 병원 정기검진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심장 쪽에 조금 이상이 있다더라고. 그랬더니 선혜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너는 아프다 해도 옆에 남편 있잖아. 난 혼자야. 나는 지금 무릎도 아픈데 병원도 못 가. 그 말을 듣고 미자 씨는 내 걱정을 하는 게 괜히 미안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감정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 쓰레기통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사회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이란 감정의 공존이다. 누군가에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선혜 씨와의 관계는 공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의 배출이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관계. 이젠 점심을 앞두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약속이 있는 날이면 괜히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자 씨는 마음을 먹고 약속을 줄였습니다. 대신 가볍고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요즘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그래. 그 한마디를 전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지만 돌아오는 주말이 그렇게 평온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엔요. 어느 정도는 감정도 건강입니다. 나를 자꾸 무겁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정든다고, 오래됐다고 다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돈 없는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합니다. 이경순 씨는 몇 년 전부터 한 동네 친구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시기에 은퇴하고 비슷한 시기를 겪으며 위로가 됐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꺼끌했습니다. 늘 친구가 넌 그래도 집이 있으니 좋지. 난 집도 월세에 살고 돈 한 푼도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경순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무슨 큰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식도 줄이고 새 옷도 잘 안 입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친구가 위축될까 봐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친구 앞에서 내 삶을 죄인처럼 느끼고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비교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비교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친구의 상황과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책감과 압박감이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참 편하게 산다. 넌 뭐 걱정이 있겠어. 그 말을 듣고 경순 씨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데. 그날 밤 경순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삶이 비교당하고 의심받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이유는 없다. 그날 이후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오히려 마음이 편한 후배나 다른 이웃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란요. 남보다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죄인처럼 만들고 내가 누리는 작은 안정마저 비교의 대상으로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남과 비교해 억지로 미안해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감이고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돈 없는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 네 번째 이유. 상호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젊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건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지. 늘 내가 안고 가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65세 윤복순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매주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젊었을 땐 아이 키우는 얘기, 시댁 얘기 서로 툭툭 털어놓으며 그래도 숨 쉴 구멍이 되는 사이였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갑작스럽게 실직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복순아, 이번 달엔 전기세도 못 냈어. 나 진짜 너처럼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밥 사면 나중에 내가 꼭 살게.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어서 밥도 사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택시비도 챙겨줬는데요. 그게 몇 달, 몇 년이 지나자 내가 이 친구의 부양자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절로 나왔답니다. 나도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근근히 살고 있지만 내 손주 학원비도 보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내 얘기는 잘 안 들어줘요. 늘 본인 얘기, 본인 걱정만 얘기해요. 복순 씨는 결국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내가 늘 주고 늘 안쓰러워해야 하는 관계구나. 그때부터 서서히 거리를 뒀고 지금은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삶의 평화를 지키려면 먼저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오래된 정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균형입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 버틸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만 곁에 있어야 우리의 노년도 덜 외롭고 덜 지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 나이 들수록 내 노후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 도움 없이 내 발로 서 있는 살. 그게 바로 경제적, 정서적 자립 아닐까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돈을 기대거나 내 감정을 계속 소진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의 중심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69세 오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를 안 보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프고 자주 보면 내 마음이 상해요. 이게 무슨 친구인가 싶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정인데 하는 마음으로 도와줬답니다. 밥도 사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 자기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망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운했던 건 자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그래도 너는 연금 나오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툭 잘라버렸을 때였답니다. 내가 자립하려고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를 그 친구는 몰라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관계는 나를 갉아먹는구나. 심리학자 마샤 라이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서적 독립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힘에서 시작된다. 자립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지킬 수 있느냐. 그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관계라면 더 늦기 전에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떠받치며 살 나이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지탱하며 살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게 진짜 자립이고 그 자립이 내 노후를 지켜줍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친구일수록 정이 얽혀 있어서 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건 내가 너무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멀어지기 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1. 자주 연락하던 습관부터 줄여보세요. 예전처럼 먼저 안부를 묻지 말고 약속도 내가 먼저 잡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간격을 두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2. 선 긋는 말을 연습하세요.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요즘 나도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말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정보단 균형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관계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정이나 미안함 말고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내가 힘들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건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관계를 끊는 연습도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도 견딜 수 있을 때 진짜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보다 더 위험한 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관계를 끌어안고 사는 일입니다. 돈 없는 친구와 거리를 두라는 말, 결코 냉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이 남아서 추억이 아까웠어. 맘에 없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 시간, 내 감정, 내 통장이 다 고갈돼 버립니다. 이제는 정보다 존중이 오가는 관계만 남기세요. 미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1. 불편한 감정이 드는 관계에는 거리 두기부터 연습해 보세요. 2.
정이 아니라 존중을 주고받는 관계만 곁에 남기세요. 3.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걸 지켜야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년에 멀어지게 된 친구 혹은 부담이 되는 관계가 있으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